네, 저희 그러면 양용신의 2부, 프로메테우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1부에서는 저 정전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첫 탐사를 나갔다가 그 쇼는 엔지니어 얼굴을 가져오고 데이빗은 그 엔지니어가 만든 그 생명체가 담긴 유기물. 그 용기를 가져오면서 1부를 마무리했고, 그래서 저 그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조사하는 거에서 또 이제 영화가 계속 진행이 되죠. 네. 음, 그래서 처음에 그걸 가져와 가지고 엔지니어 머리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구 같은 것들을 코끼리 모양의 어떤 투구를 벗겨내니까 맞아요. 여기서 실제 이제 얼굴이 나오게 되죠. 오프닝에서 인간과 봤던. 되게 유사한, 예, 인간과 되게 유사한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때 좀 재밌었던 게, 이게 반응을 살피느라고 거기에 전기 충격 같은 거를 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표피에 얼굴 표피에 뭐가 있는데 그게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 반응을 보겠다고 전기 충격을 가하죠. 맞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전기 충격 가하다가 이제 제어가 안 돼가지고 결국엔 그 머리가 터져버리는데, 그때 그 터져버리고 난 다음에 그 씬을 어떻게 끝내냐면 데이빗의 리액션 샷으로 끝내는데, 데이빗이 그 불멸은 아니네, 이러 이 말 한마디를 합니다. 맞아. 근데 그 말이 되게 섬뜩했어요. 그 네. 왜냐면은 데이빗이 궁금했던 게 그거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뭐 회장의 진짜 목적이 사실 불멸이잖아요. 그쵸. 그 맞아요. 불멸 죽지 않고 싶어서 그 엔지니어한테 그 답을, 나 죽지 않고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려고 온 거긴 한데, 데이빗은 물론 그거 다 알고 있고 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멸은 아니네, 우리 회장 뭐 어떡하지, 뭐 이런 뉘앙스일 수도 음. 있고, 혹은 저는 어 창조주도 별거 아니네. 음. 그 음, 애매해요, 좀. 자기의 네. 목적과 자신한테 설정된 목적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빗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묘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쵸. 복잡해지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가 되죠. 음. 그래서 맞아요. 자꾸 자기 자신을 만든 창조물, 창조주를 혹은 부모를 넘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멸은 아니네라는 말이, 너도 별거 아니구나, 너도 죽긴 죽는구나, 다 음, 똑같네, 약간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저는. 맞아요. 어, 그래서 데이빗이 뭔가 하나씩 학습해 나가는 느낌? 인간에 대해서? 음. 믿음 혹은 죽음, 되게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학습하고 본인의 어떤 자아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음. 음. 음, 근데 이 영화 안에서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인간들은 엔지니어를 이제 창조주로 생각해서 이렇게 쫓아가지만 데이빗은 사실 창조주인 인간 그 물이랑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막 엄청 우리 그 인간들은 계속 엄청 뭔가 다를 거다, 클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걸 계속 좀 냉소적으로 보는 데이빗의 시선이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말했던 음, 것처럼 뭐 별거 아니네 하기도 하고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찰리랑 얘기할 때뭐 자기가 뭐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엔지니어에게 물어보고 싶었다라고 할 때 데이빗이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인간은 저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랬을 때 그냥 찰리가 능력이 되니까 만들었겠지. 막 그런 부분들을 되게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 데이빗의 시선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맞아요. 뭐 그 얘기를 해서 이제 말하지만, 그 데이빗과 찰리와의 대화가 되게 인상적이죠. 그게 이 영화의 어떤 핵심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음. 머리가 터지고 나서 찰리가 혼자 이렇게 술 마시고 있으니까 데이빗이 와가지고 말을 걸죠. 그래서 왜 우리 만들었을까? 그 하니까 데이빗이, 인간은 왜 나를 만들었을까요? 그럴 능력이 돼서. 근데 그 말이 되게 허무하잖아요. 음. 맞아. 뭔가 되게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쫓아왔지만, 사실 거기 거창한 이유 같은 거 없어.
그냥 그럴 능력이 돼서 그냥 이용하려고 그냥 필요하니까 되게 허무하거든요. 근데 이 탐사선에 온 과학자들, 회장들이 결국엔 끝에 가서 느끼는 감정도 똑같거든요. nothing. 뭔가 아무것도 없다, 무해 상태. 근데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무의미한 상태, 이 세상이 무의미하다, 우연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미한 의미,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테마가 이 영화 속에 계속 보여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결국에는 이들이 찾으려고 했었던 거창한 이유 같은 게 사실 없고 그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그 무의미를 견디기 위해서 믿음이란 가치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것 자체를 이 영화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게 이 대화에서 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비드가 이제 할로웨이에게 검은색 손끝에 그 담긴 유기물을 먹이잖아요. 그 과정도 살펴보면은 재밌는 게 대화 자체를 보면은 데이비드가 할로웨이한테 허락받는 느낌이야. 대사를 보면은 음, 그러면은 음, 당신은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랄까 자기 로봇한테서 그 제한된 거를 풀기 위해 물어본 느낌인 거야. 로봇은 인간을 해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음, 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할로웨이한테 허락받는 느낌이 그렇게 그래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은 아 이제 내가 너한테 먹일 이 유기물은 회장이 불멸할 수 있게 뭐 실험을 하는 그런 허락이라든지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데이비드 개인적인 목적까지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게 되게 좀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음. 거예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가 허락했다? 오케이 탄다? 이렇게 이러고 음, 그 손가락을 떡 해가지고 그걸 먹이죠. 그 이 데이비드가 가져온 그 엔지니어가 만든 유기 생명체의 어떤 그 물질을 저 찰리에게 넣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좀 재밌는 교차 편집이 있는 게 그 인간은 엔지니어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데이비스는 또 따로 나와가지고 그 엔지니어가 만든 그 에일리언의 시초죠. 제마노프의 어떤 제마노프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함을 이제 조사하는 장면이 교차 편집에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제 쇼가 그 머리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엔지니어 머리를 조사하면서 DNA가 일치하는 걸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아, 완전히. 음, 근데 뭐가 죽인 거지? 맞아. 라고 하고 바로 다음 장면에 음, 데이빗이 그 제마노프의 그 함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음, 그러면 이 편집의 논리로 이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는. 음, 우린 뭐가 죽인 거지? 우리가 만든 피조물이 우리를 죽였어. 라고 교체 편집이 대답하는 것 음, 같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뒤에도 대사가 나오지만 이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피조물이 창조물을 제거하는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아이러니들, 모순들을 지금 그 교차 편집에서 그 먼저 담아내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빗과 찰리와의 대화가 나오는 거죠. 인간은 왜 나를 만들었을까요? 음, 그럴 능력이 돼서.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허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약간 데이빗에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데이빗도 음, 결국에는 뒤에 시리즈인 커버넌트에서도 나오지만 데이빗은 피조물이지만 결국 창조물을 넘어서려고 하잖아요. 자기 맞아. 스스로가 창조물이 되려고 하고 창조 창조자를 제거하려고 하죠. 오히려. 창조물이 별거 맞아. 그리고 창조물이 나를 만드는 창조물은 나보다 별거 없었어라고 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 이야기의 관계성을 그 앞에서 편집으로 먼저 보여주고 이 대화에서도 쭉 이어지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찰리랑 쇼박사가 자꾸 쇼박스라고 말할 것 같아. 찰리랑 쇼박스가 초밥. 쇼박사가 아, 쇼박사가 대화를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찰리가 쇼박사가 이제 말을 하죠. 그들이 우리 선조가 맞아. DNA가 일치해라고 얘기하니까 찰리가 그럼 그 펜던트 필요 없겠다. 왜? 조물주를 방금 우리가 찾았잖아. 그거 우리가 알던 게 그게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러면 그게 논리가 당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었던 신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쇼 박사는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어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 반문합니다. 그럼 그 조물주는 또 누가 만들었는데? 음, 라고 음. 말하죠. 쇼 박사는 이미 그렇게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음. 과학적 근거나 사실이 이 여자에게 어 충,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충족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요. 충족이 안 되는 그치. 그 대답은 충분하지 않은 거죠, 이 여자에게. 근데 또 쇼한테는 그냥 음, 그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음. 어떤 개념이나 오브제나 아이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방향이 중요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끝에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은 내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해놓은 것 같긴 해요. 그래. 근데 그게 되게 이 여자를 되게 모순적이게 만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과학적 근거나 사실을 찾아서 인간 기원의 해답을 찾으러 왔지만 결국엔 그 답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였을 때조차 이 여자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죠. 음, 끝까지 뭔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싸한 대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두 찰리랑 슈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슈 박사가 이제 후끈. 찰리가 좀 후끈다라고 그러죠. 그 말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한번 어, 화끈한 밤을 보내보자 해가지고 이제 둘이 섹스를 합니다. 근데 근데 이 음, 어 근데 이때 약간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데이비드가 찰리에게 그 검은색 약을 주었고, 그다음 그 음, 이후에 사실 이 잠자리를 갖는다라는 게 생명에 대한 잉태로 그 관계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음, 이전에 이 둘이 이런 잠자리를 갖기 전에 쇼가 분명히 나 근데 불임이잖아라는 얘기를 한 것도 사실 장치적으로 인식이 되는 건 음, 거죠. 원래는 이 사람이 그냥 몸의 기능적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지만 이전에 이제 찰리가 저런 그 데이비드가 준 걸 뭔가를 먹고 이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잠자리를 갖는 걸로 인해서 이게 뭔가 생기겠구나.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에일리언 라는. 시리즈에서 잉태는 떼놓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이제 관객들 팝콘 들어가는 소리 들리는 거지 이때부터. 이제 이제 뭐가 어떤 크리처가 또 나오겠구나 하는 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이죠. 오케이 저 배구나 저 배구나 저거 아, 음, 에일리언 시리즈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팬이라면은 다 이제 예상을 하죠. 음. 저 배에서 그쵸. 에일리언이 또 나오는구나. 잉태를 하는구나. 음. 그리고 다음 씬과 다다음 음. 씬도 비슷하게 흘러가요. 다음 음. 씬도 이제 비커스가 선장실로 와서 이것저것 만지려는데 선장이 이렇게 제지를 하잖아요. 아코디언, 미니 아코디언 불면서. 그러면서 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 솔직히 당신 그냥 자고 싶은 거면 나랑 자고 싶은 거면 자고 싶다고 말해라. 근데 비커스는 냉소적으로 반응하면서 또 선장이 나는 당신이 때로는 로봇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비커스가 10분 뒤에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음. 네, 비커스 좀 긁히죠. 네. 와. 쇼하고 할로웨이가 약간 부드럽고 약간 사랑의 그런 성관계라면은 그런 얘기라면은 비커스하고 선장은 약간 이런 어른들의 그런 조금 더 재치가 담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얘네 그런 둘이 약간 했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게 했다고 중요한가요 그 근데? 아니 아니 그 안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했겠지. 그니까 누가 봐도 그거는 지금 했 그거를 어. 그렇게 아니 정의하는 지금 게 약간 중요한가요? 아니 지금 약간 반응이 야 했네 했어 약간 이거야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보는 이로 하여금 흥분도로 보자면은 비커스하고 선장 쪽이 더 좀 이렇게 매력이라기보다는 그 흥분도랄까 아 백인 금발과 샤를리즈 근육질의 테론인데. 그러니까 샤를리즈 테론과 근육질의 선장이잖아. 흑인 선장이잖아. 어. 아 이게 어. 재밌는 비하인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그 이 팬들이 블루레이에 삭제된 장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삭제된 장면에 이 둘의 정사신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제발. 블루레이를 산 사람들이 많았대. 근데 아. 야 없죠. 진짜? 없죠. 아. 애초에 찍지 않았죠. 음. 그래서 그 장면을 기대한 팬들은 물론 있었다. 어, 음. 물론 있었다. 아니 그래서 몸매가 너무 섹시해서 음, 샤를리즈 테론이 타이즈 딱 입고 있으니까 몸매가 또 훤히 드러나기도 하고. 자, 요모님 다음 말을 어, 씬, 아끼는 게 다음 나을 씬.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에게 말을 아끼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음 씬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두 시퀀스랑 똑같아. 이것도 사실 그 지질학자랑 생물학자가 그 강간당하는 내용이야. 맞아요. 아 이게 음. 강간당한다는 표현이 정확한 게 리들리 스콧이 에일리언을 만들 때 그런 말을 했대요. 난 남자들이 강간당하는 고통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남자도. 음. 음. 그래서 그 프로메테우스에서의 그 듀오 씬이 습격당하는 씬은 미드포인트기도 하고 이게 뭐 다른 에일리언 세계관과 동일하게 이렇게 페이스 허거가 얼굴로 들어와서 잉태가 돼서 체스트 버스트가 되는 그런 씬은 아니지만 어쨌든 맞아. 그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설정이 똑같은 거로 봤을 때 이 일련의 세 개의 씬이 성관계를 좀 음.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음. 이 생명이 그러시겠다. 잉태가 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세 개를. 그쵸. 근데 그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어. 어, 연결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저는 그 리들리 스콧 그 말을 듣기 전까지 그게 그냥 보기만 해도 사실 불쾌하잖아요. 되게 음. 깨름직하고 근데 리들리 스콧의 말을 들으니까 아 그런 기분이구나. 그게 정확하게 설명이 음. 되더라고요. 그러게. 남자도 강간당하는 고통을 느껴봤으면 좋겠다. 아 이게 강간당하는 고통이겠구나 기분이. 근데 음. 그게 내가 아예 알 수 없는 외계 생명체한테 강간당하는 기분. 진짜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아,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HR 기거의 그 디자인을 보고 바로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 남근으로 음. 보이는 외계 음, 생명체들을 보고. 음. 아니 그리고 사실 에일리언 시리즈를 보면 기대하는 게 저는 페이스 허거가 사실 좀 기대되는 장면 중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생긴 그러니까 페이스 허거처럼 얼굴을 감싸는 게 아니라 목 구멍 안으로 이제 그 들어가는 유기체가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좀 사실 좀 아쉬웠어요. 내가 사실 이 에일리언을 보면서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 프로메테우스엔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노모프라든지 우리가 제노모프에 대한 크리처 형상을 기대하고 가는데 이번에는 거의 엔지니어가 주 빌런으로 나오고 그리고 페이스허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이제 다른 유기체가 음. 이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는 게 다른 유기체의 모양으로 나오는 건 거죠. 그래서 음. 에일리언 시리즈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가지만 좀 그 그거에 대한 기대만 하고 가면은 조금 다른 결과물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그 다른 매력이라고 봐요. 애초에 그 다른 음, 목적으로 영화가 제작이 되기 때문에 어 음, 그 어, 페이스 허거의 좀 시초 같아. 맞아요. 맞아 그런 그 거 살짝 같아. 살짝 벌려지는 것도 그렇고. 어, 그래서 근데 음, 마지막에 제노모프가 이게 탄생하는 것처럼 나오긴 하잖아요. 음. 맞아 근데 맞아. 그래서 오히려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런 생명체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또 색다른 재미라는 생각이 좀 들고 새로운 음, 음, 음. 포켓몬인 거지.
그치. 포켓몬. 그쵸, 그 그쵸. 아이언맨 시리즈 모델명 이렇게 그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하는 재미가 있는 것처럼 음, 음,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음. 제노모프의 버전이 다른데 프로메테우스에서 잉태되는 그또 다른 타입의 크리처물을 볼 수 있는 재미는 있는 거죠. 음, 맞아요. 음, 그리고 근데 이 모질이 원투가 이렇게 죽잖아요. 그 나대다가 네. 여기서도 사실 그 영화의 재미를 좀 반감시키는 게 전문가잖아. 음, 그 전문가인데 왜 그렇게 이렇게 귀엽다고 달려드냐고. 이게 사실 귀엽지도 나 않잖아요. 같았으면 근처에 안 어. 가. 나 같았으면 거기 들어가지도 거기서 왜 그냥 이렇게 발 동동 구르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어. 맞아. 아니 저였으면은 그냥 심지어 입구에 가만 기다릴 것 같아. 예. 맞아. 심지어 응. 이 친구들이 거기 가기 전에 좀 이제 그 선장이 얘기를 하자. 선장이랑 처음에 통신이 연결됐을 때 너네 주변 반경 1km 정도에 살아있는 유기체가 있는 것 같다. 그때는 막 엄청 무서워가지고 그럼 우리 반대쪽으로 가자. 서쪽이라 그랬으니까 뭐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자. 막 이렇게 해놓고 결국 움직이는 유기체를 만나니까 어머 귀여워 귀여워 이러면서 가까이 가. 굉장히 이게 사망 플래그. 사망. 나는 두 사람 입장이랑 좀 다른 게 나는 오히려 얘는 찐 생물학자다. 얘, 아오. 그냥 그 순간에 매료된 거지. 그 이 생명체. 그래서 얘는 진짜구나. 이렇게 해야 지구 생물학자 대표로서 우주에 올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덕후였다. 에반데? 어, 에바야? 찐덕후였다. 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저는 이렇게 좀 이 영화의 각본에 좀 이렇게 매력이 반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전문가들이 전혀 전문가스럽지 않은 모먼트가 몇 번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좀 반감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위험에 빠지고 다음 날인가요? 구하러 가죠. 신호가 없어서 음. 이, 이, 이 친구들이 우주선원들이 구하러 가는데 데이빗은 핑계 대고 빠집니다. 데이빗은 저기 아까 어제 보낸 저 뭐냐 저 탐사하는 드론 비스무리한 게 좀 신호가 없는데 제가 그거 좀 고치고 올게요 하면서 이게 핑계 음. 대고 다른 곳으로 빠져요. 그것도 이제 개인 행동. 핑계 대고 빠지는 게 사실 뭐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빗은 거기 가가지고 엔지니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네. 맞아. 다른 비커스의 방을 통신을 가서 끊은 채. 비커스의 통신도 무시하고 가서 엔지니어가 잠들어 있는 방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살아 있었고 어, 이 기지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죠. 이곳이 원래 향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지구였다. 음, 그럼 왜 지구에 오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그 이제 그 모질이 두 명을 구하러 간 팀원들이 모질이 두 명이 죽었다는 걸 확인을 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쇼 박사의 남친이 이미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부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자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장면이죠. 그래가지고 가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우주선 앞까지 갔는데 비커스가 비커스가 통제를 문 안 열어주고 이제 딱 화염 방사기가 준비된 후에 문 열잖아요. 그리고 딱 이제 그 사람들이 대척점을 마주했을 때 그 캡틴은 지금 여기 감염자가 있기 때문에 얼른 들어가야 한다. 근데 비커스가 그 박사를 버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너네 다 못 들어온다. 라고 하는데 그때 찰리가 그냥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좀 되게 이 에일리언 시리즈답지 않게 원래 좀 이렇게 빌런으로 이렇게 굴어줘서 사실은 우주선 안에 그 외계 생물체가 들어가야 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좀 깔끔하게 본인이 거기서 진짜 화염방사기를 맞고 음. 이렇게 근데 그런 운명을 퇴장이
이 응, 이야기에서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적당했던 것 응, 같아요. 응, 응, 응. 그 정도에서 퇴장하는 게 좋았고 그 쇼박사 몸에 어차피 잉태돼 있으니까 우린 맞아. 거기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이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응, 응. 이제 쇼박사 남자친구가 이제 불에 타 죽고 음, 정신이 들어서 이 쇼박사가 깨어보니 데이빗이 펜던트를 가져갑니다. 그 음. 쇼박사가 목에 쥐고 있는 목에 끼고 있는 펜던트를 가져가죠. 음.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검역하려고 이제 그거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소지품에 넣고 있었죠. 음. 음. 근데 이게 그건 것 같아. 커버넌트에서 보면은 커버넌트에서 데이빗이 말하잖아요. 자기가 쇼 박사를 진짜 사랑했다고.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잠깐 합니다. 쇼박사를 사랑해서요? 그게 2편에서 데이빗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쇼 박사를 진짜 사랑했었다고. 커버넌트에서. 근데 뭐 지금 이 프로메테우스에선 사실은 뭐 완벽하게 느낄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묻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사랑은 잘 모르겠고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어, 있어요. 아, 처음 어, 얘네가 그 냉동 인간에서 깨어났을 때도 쇼박사의 상태만 챙기거든요. 다들 막 이렇게 퍼져 있는데 쇼박사만 이게 토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계속 붙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힌트들로 인해서 아 정말 데이빗 쇼박사를 사랑했구나. 그 대사를 하기 이전 이제 1편에서도 라는 그런 추측들도 있어요. 데이비드가 어, 인간의 감정을 좀 학습하고 모방하려는 게 그 캐릭터 성장 속에 있었다면은 사랑의 감정도 충분히 좀 표현할 법하죠. 그게 모방이든 진짜든. 음, 근데 그쵸. 저는 그게 그 커버넌트에서 그 데이빗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뭔가 정말 사랑했다고 하기보다는 만약 그랬다면 사랑의 감정이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창조자를 넘어서기 위해선 그 사랑의 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음, 어떤 이용 가치가 있어서 사랑한 거지 그게 정말 인간의 감정에서의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아 그건 왜냐면은 절대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진짜 커버넌트에 사실 그 쇼박사 자체를 좀 실험체로 사용한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쇼박사 죽은 상태로 나오고 했을 때 어쨌든 그래서 그걸 모방의 감정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느낌만 있지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까지는 말하신 것처럼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맞아. 음. 그게 내가 창조물을 넘어서기 위한 어떤 수단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사랑이라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희생의 가치랑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에일리언 2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인 리플리인가요? 리플리가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데 저는 그런 어떤 희생의 가치가 이 이야기에서 이게 표현되는 사랑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그 쇼박사의 남자친구가 죽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가치처럼 느껴지는데 데이빗이 뭐 이게 이 쇼박사를 위해서 희생하진 않잖아요. 이용하지.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라는 말도 사실은 이용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전 여기서 그러니까 데이빗이 펜던트를 가져간 행위 자체가 어떤 자기가 결핍된 가치, 믿음이란 거, 믿음을 학습하진 않았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런 믿음의 가치를 소유하고 싶은 음, 그것들을 배우고 싶은 이해하고 싶은 어떤 욕망의 하나로서 그거를 전리품처럼 혹은 소유물처럼 그걸 가져갔던 게 그쵸.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었어요. 야, 그거 뭐냐? 그거 좀 줘봐봐. 그 도대체 좋아 뭐냐?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야, 믿음이 대체 뭔데? 그게 왜 너네랑 나를 구별하는데? 음, 약간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욕망, 맞아. 좀 연결이 돼서 그 펜던트를 가져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다음에 이제 얘가 하는 말이 좀 섬뜩한데, 그, 뭐, 신한테 버림받은 기분이겠어요. 아버지도 비슷하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음. 이러니까 아, 당신의 꿈을 봤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이빗이 자꾸 도전하는 느낌이 나요. 음, 자기를 만든 창조물한테 혹은 신한테 되게 도전하는, 계속 그런 말을 하고, 그 방점을 찍는 게 인간이든 로봇이든 자식은 부모가 죽기를 바라지 않냐라고 맞아. 말하는데, 이제 쇼 박사는 난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죠. 음. 음, 이게 잘못 학습된 그 인간의 감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이 데이빗이 인간의 감정을 학습하지만 뭔가 이게 서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모든 인간은 부모가 죽기를 원하잖아요. 라고 하는 게. 그런 와중에 잘못 학습된 와중에 한 번씩 던지는 것들이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얘기기도 해. 당신의 꿈을 음, 봤어요라는 대사는 사실 이 세계관 완전 2095년 이때 기술 발전 같은 걸 제외하고 보면은 당신의 꿈을 봤어요라는 대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걸로 듣기로는 신밖에 못할 것 같은 거야. 신이 할 수 있을 법한 대사인 거야. 그래서 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가 이렇게 아무런 감정이 절제된 상태에서 대사하는 것들이 가끔은 오싹오싹한 이유가 오히려 그런 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갭 차이가 너무 음, 커서. 음. 그리고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온 꿈 장면은 하나겠지만, 뭐 사실 이 데이빗이 많은 사람들의 꿈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많은 꿈들을 봤겠고, 그 기술이 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 음, 영화에서 나오는 그 꿈의 장면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엔 그 가치가 데이빗한테 결핍이 됐고, 데이빗은 그 믿음의 가치를 쫓아서 계속 행동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전 좀 들었어요. 음, 음, 그렇군. 네. 그리고 그, 이때 계속 하는 건 아니고 데이빗이 이때 언지를 해주죠. 그 쇼박스한테 당신 지금 임신했고 이전에 혹시 찰리랑 잠자리를 가진 적 있냐. 뭔가 이제 자기가 뿌려놓은 씨를 본인이 아니까 확인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임신 3개월 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쇼한테 하는데 쇼는 이제 본인이 불임인 걸 아니까 자기 상태를 아니까 놀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어쨌든 관계를 한 건 맞는데 10시간 전이고 3개월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늘 항상 기대하는 새로운 크리처의 탄생의 모습으로 그 장면이 넘어가죠. 음. 근데 사실 음. 따지고 보면 진짜 데이비드의 행동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긴 해. 이미 어떤 게? 새로운 엔지니어를 음, 찾았으면은 음. 그 유니웨이 맞나? 자기 웨이랜드? 회장의 웨이랜드. 웨이랜드. 유니웨이는 저긴가? 저 로물루스인가? 아무튼 그 음, 회장이 불멸을 할 수 있는 단서 중에 가장 큰 거잖아요. 엔지니어의 발견이. 음, 그러면 목적 설정이 딱 됐으면 그걸로 가면 되는데 한 번 일부러 저 쇼박사를 연맥이려고 하는 게 데이비드한테서 개인적인 목적, 개인적인 야망이 폭발하는 장면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도대체 뭔데 로봇 주제에 이렇게까지 욕심을 이렇게 많이 내지? 이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그게 이제 데이빗이 스스로 창조주가 되고 싶은 맞아. 욕망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결국엔 그거는 본래 목적을 넘어선 실험이잖아요. 생명을 음, 잉태하는 실험. 그러니까 그쵸. 그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그 쇼 박사를 임신시킨 거는 사실 데이빗의 어떤 행동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의도가 데이빗이 그 있더라고요. 생명체를 만들도록 의도한 거죠. 그래서 그 생명체가 태어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 자체가 스스로 창조주가 되고 싶은 데이빗의 욕망을 드러내는 행동이 아닌가 싶고, 그 쇼 박사가 의료 유닛에 들어가 가지고 제왕절개를 진행을 하죠. 이 장면 참, 아, 너무너무 징그러워 진짜. 음.
진짜 저는 이 영화에서 고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 고트. 그러니까 그 공포 있잖아요. 그 좁은 그 의료용 유닛에 들어갔는데 자기 몸속에서 그 촉수 문어 같은 괴물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음. 꼼지락대는 게 정말 기괴하고 악몽이죠, 엄청나. 음. 그리고 그 크리처의 질감, 그 맞아. 미끈매끈한 음. 기분 나쁜 미끌거림, 여러 개의 다리가 막 휘적거리면서 너무 끔찍하고 이 영화에서 가장 그 공포스러운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극장에서 봤을 때 느낌이 너무 약간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이제 보니까 근데 다시 봐도 정말 고트다. 저는 약간 이렇게 잔인하거나 볼거리가 있거나 이런 장면들을 좀 성격이 이상해서 좋아하는데 여기에 희열이 진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음. 이 가장 장면에서. 많이 씬 중에서 가장 많이 컷을 할애한 씬이기도 해요. 요 씬이. 음. 컵박사. 역시 컵박사. 컵박사. 역시 컵박사. 좀 이따 어, 좀 이따 ASL 딱 돼. 오케이, 오케이. 딱대. 역시 컵박사. 오늘도 컷을, 이 많은 개수를, 그니까 영화도 길어. 셌죠. 예. 대단합니다. 많이 돌려봤죠. 역시 컵박사. 음. 오케이. 좋습니다. 이 장면 참 그런 어떤 서스펜스나 공포에 대해서 공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 효과가 실제로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이렇게 이 슈박스가 막 이렇게 슈박스가 아니죠? 슈박사가 막 이렇게 어디를 헤매다가 죽은 줄 알았던 이제 회장이 일어나는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회장이 진짜 목적인 이렇게 불멸, 나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이 불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여기 왔다. 음. 그랬더니 쇼박사가 안 된다. 얘네들 그러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얘네들 목적이 다르고 여기 되게 위험하고 빨리 떠나야 돼. 음. 라고 말하니까 회장이 믿음을 잃었나? 라고 얘기해요. 음. 음.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인 행동으로 따지자면은 당시 쇼박사는 펜던트를 빼앗긴 상태잖아요. 음. 그리고 내가 음. 믿었던 것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고 실제로 믿음을 잃은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음. 그런데 이 회장의 어떤 질문이 이 여자를 좀 이렇게 흔드는 걸 수도 있고, 진짜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얘네들이 무기를 만들었으면 왜 만들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물음을 구하려고 이제 가다가 선장이랑 마주칩니다. 그 전에 또 가불기를 쓰잖아요. 할로웨이라면 그랬을까? What did 남친 Holloway 들먹이면서 do? 맞아. 네 아, 남친이라면 그랬을까? 가불기 쓰는 음. 거죠. 빼박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게 그 선장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막 갑자기 말을 해줘요. 엔지니어들은 여기 사실 군사기지고 자기 마당에서 무기 만들기 싫어서 여기 온 거야. 그리고 그 용기에 들어있는 제무노프 있잖아. 걔가 그 조무줄들을 다 죽인 음. 거고 걔네들을 지구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어. 라고 말을 음. 하거든요. 근데 이 한 가지 그냥 덧붙이자면 이 선장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를 좀 군사기신 이렇게 거. 이전에 궁금해하는 군사 분들이 맞아. 있어요. 근데 어. 근데 그 이전에 이건 블루레이에서 나오는 캐릭터 설명이나 이건 비하인드에서 나오는 건데 음. 이전에 음. 비슷한 기지에서 일한 적이 있는 선장이다. 그래서 음. 자기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 우리가 군사 기지를 만들었던 거랑 지금 얘네랑 만든 거랑 똑같다.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런 거야라고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선장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둘의 입장이 달라요. 쇼 박사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알아야 된다. 이 음. 해답을 구하는 게 이 사람의 일이고 선장은 난 상관없어. 나는 너네들 안전하게 가는 게 목표고 음. 걔네들이 지구로 안 오는 게 내 목표야. 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전진이냐 그런 후퇴냐. 어,
전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건 그냥 번외로 이렇게 선장 캐릭터가 이 이야기 약간 숨통을 약간 좀 틔워주고 있다. 맞아. 너무 앞으로만 가면 철학적인 고민이 많은 캐릭터들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해답을 구하는 그 캐릭터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그냥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어떤 육체적인 본능을 따르는 캐릭터들 깊은 고민하지 음, 않고 내 목표는 이거야 그냥 단순해 나는 그냥 이런 거야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이 이야기에 좀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비커스도 같은 쪽이야 선장하고. 근데 음, 비커스는 어떻게 보면 탁산공론인 거죠.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바지 사장 느낌. 근데 음, 선장은 음.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음,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두 캐릭터를 비교하는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캡틴 캐릭터가 또 좋은 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작가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좀 쉽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전 캡틴이 얘네가 지구에 사실 이걸 풀려고 만들어 놨던 거야 라는 얘기를 안 했으면은 계속 궁금증만 가지고 영화를 볼 텐데 사실 이 영화가 막 엄청나게 대중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대중 친화적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캡틴의 입에서 빌려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음, 그 양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숨통이 트여지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음. 음, 그 비커스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커스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음, 피크스는 엔지니어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음, 자기 아빠한테 회장이 자기 아빠죠.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무리 강력한 왕도 죽게 된다. 그게 자연의 진리다. 그 죽음을 음. 피할 수 없다. 너 여기서 다 헛된 짓 하는 거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커스는 여기 이 행성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는 그냥 하는 척만 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야. 정상 축에 오히 속해 어떻게 보면. 어, 오히려 이런 거창한 질문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현명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 안에서는. 음, 판도라의 상자를 안 열려고 하잖아. 음, 어, 음. 오히려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오히려 현명하게 살아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 캐릭터들을 보면서 잠깐 좀 들었고 그래서 음. 이들이 이제 다음으로 향하는 곳이 회장을 데리고 엔지니어를 실제로 만나러 가가지고 재출격. 깨우죠. 어, 엔지니어를 깨우죠. 음. 그래서 엔지니어가 일어나가지고 회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 이거 난 여기서 왔는데 불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 데이빗이 다 통역을 해줘요. 그 엔지니어가 뚱하게 듣습니다. 야 쇼랑 뭐지? 이렇게 질문 맞아. 배틀하잖아요. 쇼랑 맞아 맞아. 회장이랑. 쇼는 왜 너네 우리 죽이려고 했어? 너 그니까. 우리 이런 우리 맞아. 왜 안 돼? 너네 우리 저거를 왜 만들었잖아. 만들어서. 맞아. 근데 회장은 아 이게 너 조용히 있어. 아, 이거 나 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가지고 이 데이빗이 너무나 그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마치 내가 선망하던 대상을 만난 듯 음, 나의 연예인, 나의 스타를 만난 듯이 막 음, 똘망똘망하게 엔지니어를 쳐다보면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가만히 있다가 그 데이빗이 이렇게 기특한 듯이 머리를 이렇게 음. 쓰다듬는 것 같았는데 아니죠. 여, 데이빗 날려버리죠. 어, 어, 녀석 녀석. 기특하고 나 죽어라 하잖아. 어, 기특할 뻔 하고 이제 회장도 같이 죽이죠. 1타 2피로. 바로 날려버리죠. 어, 바로 날려버리죠. 근데 이게 그 블루레이 이렇게 삭제된 장면에는 어, 대화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 아, 데이빗과 엔지니어가 어느 정도 대화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대 언어로 이게 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 극장판에서는 그것을 편집으로 덜어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그 진짜 이 이유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인류를 만든 이유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감춰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알려줌. 그런 거 없어. 음, 그냥 애초에 그러려고 좀 편집을 한 것 같고 음, 그래서 이 회장이 죽고 나서 알아낸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거든요. 음, 절망한 듯이.
야 여기까지 내가 늙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나 지금 요양원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음. 지금 개고생을 하면서 우주까지 왔더니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There's nothing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온 데이빗의 대사가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그래서 데이빗이 저도 알아요 하면서 Have a good journey, 미스터 회장님 뭐 이런 식으로 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응, 전이란 표현이 뭐랄까 이제 무언가를 믿을 수 있게 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죽는다라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난다라고 얘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또 다른 어떤 세상이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음, 세계로. 대답이 없어 이 사람들. 아이씨. 아니야, 곱씹고 있었어. 저, 곱씹고 있었어. 너무 곱씹고 나아갔어. 내가 있었어. 너무 나갔어? 내가 너무 나갔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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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지. 어, 어, 아, 했잖아. 난 그냥 그렇게 전이라는 표현이 뭔가 이 데이빗이란 캐릭터가 그런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쇼 박사는 도망치죠. 엔지니어를 피해서. 음, 그리고 엔지니어는 그거 안 잡고 자기 본래의 목표에 이제 충실합니다. 그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음. 지구로 향하는데 이제 쇼 박사가 이제 선장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야 저거 가면 지구 망한다. 음. 어, 빨리 이렇게 어떻게 좀 해봐 해가지고 선장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주선을 희생해서 총알 저지를 마냥. 해냅니다. 총알 마냥 가가지고 그 우주선을 추격하죠. 그 그래서 와중에 자기 달링은 살려주려고 하죠. 달링은 또 어, 살려주죠.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 달링은 부르잖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달링은 살려주지만 결국에는 그 떨어진 우주선으로 인해서 맞아. 결국에는 그 비커스도 죽게 되고 쇼 박사만 살아나게 됩니다. 옆돌기 주구장창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그 거의 장면 근데 오뚜기의 진짜 그 장면 진짜 야 이런 거는 미국에서밖에 찍을 수 없는 장면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음. 왜 이런 그렇게 그 사이즈. 생각하시죠? 거대한 스케일. 그치. 어, 근데 한계를 두지 맙시다. 한계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거대한 스케일의 장면은 아무래도 자본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음, 좀 대단하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쇼 박사가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함선에 들어가죠. 그 의료용 유닛이 있었던 음. 음,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가 쫓아오고 자기가 가둬놨던 의료용 유닛에서는 그 자기 뱃속에서 나온 새끼가 크리처. 음,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죠. 그니까요. 음, 크라켄도 있죠. 크라켄. 크라켄. 아, 그러니까 진짜 난 너무 징그러워. 그러니까 10시간 전에 잉태했던 게 3개월치의 크기였으니 이제 음. 나오고 음, 나서는 또 자라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겠어요. 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쇼박사가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그 둘이 크리처랑 엔지니어랑 그 합 크라켄이랑 싸우게 해가지고 합방 둘이 시켜주죠. 합체시키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명의 잉태야. 그것도 그쵸.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를 강간한 거랑 마찬가지죠. 음. 그래서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이 마지막 엔딩에서 재현이 되죠. 창조자가 피조물에 의해서 죽는 것, 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 이 모티브, 이 역설이 내가 만든 존재에 내가 죽는 거에 대한 어떤 모순이 이 엔딩에서 다시 재확인이 됩니다. 어, 음, 그래가지고 둘 다 이렇게 죽고 나서 이제 데이빗이 통신을 하죠. 나 없으면 여기 못 나가 이러면서 음. 여기 우주선 하나 더 있음. 나만 운전할 수 어, 있음. 나만 운전함. 여기 없으면 못 나감 해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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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기다려 해가지고 음. 시오 박사가 가죠. 근데 이제 가기 전에
너 펜던트 어딨냐? 그래서 펜던트 다시 내놔 했더니 그 펜던트가 이제 데이빗의 소지품에 있던 걸 알게 되죠. 내 신앙 근데 그때 내놔. 내 믿음 내놔. 난 아직도 믿고 있어. 그래서 데이빗이 재밌는 대사를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 믿냐? 음, 어. 근데 쇼 박사가 그냥 무시해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갈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무시 안 하지 않나요? 그게 로봇과 인간의 차이라고 하지 않나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 쇼 박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음, 데이빗이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 뭐 음,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난 감정을 가진 인간이고 음, 넌 로봇이라서 이해 못해. 라고 이제 데이빗을 좀 긁죠. 지구가 데이빗 실제로 아니라 좀 그들의 행성으로 간다고 하니까. 음. 근데 데이빗 음. 실제로 좀 긁힌 것 같아. 엄청 긁혔어. 긁혔지, 거기서 긁혔지. 거기서 엄청 긁혀가지고 그 커버너트에 그 짓을 한 거야. 어. 음. 커버넌트 커버너트 그 때는 짓을 한 게 이제 아닐까? 여기서 어, 엄청 긁혔어. 야, 너는 로봇이고 난 인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넌 선생이고 사조화시켜 버렸잖아. 난 어,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어, 이거네. 넌 로봇이고 난 인간이야. 넌 이해 못해. 어떻게 너가 이해해? 라고 이제 엄청 긁어버리죠, 데이빗을. 음, 그래서 끝까지 이 쇼 박사의 어떤 모순적인 행동, 이 모든 게 자기가 믿고 있는 창조주의 신화와 전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 쇼 박사의 모습이 그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굴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게 음, 아까 맨 그리고 처음에 그 바빌론 얘기했잖아요. 예, 신에 네,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탑을 쌓는다. 음, 쇼 박사가 목걸이를 잃고 난 이후에는 엔지니어가 진짜 신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데이비드한테서 목걸이를 다시 얻고 다시 한번 그 바빌론을 쌓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음, 맞아요. 맞아. 근데 사실 그게 다시 간다는 게, 어, 그게 욕심이고 오만일 수도 있거든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그들이 우리를 우리 보고 오라고 하는 것 같아라는 말처럼 그런 말 한 적 없거든. 음, 음,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한 것도 없어.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맞아요. 마지막에 가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아요. 또 거기 가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커버넌트에 결국에는 그들한테 답을 구하지도 못했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죽어요, 슈박사가. 음, 음. 그래서 근데 그러한 모순이 이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려는 주제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그것이 인간이니까. 근데 그 프로메테우스 항상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그런 해석 프로메테우스 해석 이런 컨텐츠를 보면은 왜 엔지니어가 인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인간들을 만든 이유,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집착해서 만든 컨텐츠들이 많거든요. 음, 맞아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음,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걸 궁금해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 쇼박사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음, 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유는 사실 이 프로메테우스 제가 느낀 거는 그 이유는 없거든. 거창한 이유 같은 거 없거든. 그냥 그러니까 그럴 만들 수 능력이 있는 돼서 능력이 만든 걸 수도 됐으니까, 있거든. 그치. 그럴 그럴 수도 능력이 있죠. 돼서 아, 만들었거든.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그 무의미함을 견딜 수 없거든요. 그 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세상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야기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제로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인간이 우연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단 하나, 즉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당함이기 때문이다. 종교가 오랫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서사였던 이유는 문화와 역사, 문명의 범위 안에서 불공평하게 분배된 권력과 지배를 체계화 및 정당화하고 나아가 모든 초월성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되게 부조리하고 부당한 이런 세상의 우연들,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기 위해서 종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왜 필요하냐? 그 무의미를 견디기 위함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무의미한 세상을 이렇게 견디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의미를 쫓고 그 의미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결정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그런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프로메테우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왜 우리를 만들었는지, 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텅 비어 있는 것이 그것 때문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결국에는 그 이유를 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음. 그것 자체를 음, 이야기하는 영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거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외계 생명체가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죠. 음, 문호괴물이라든지 페이스허거가 인간이나 동물 혹은 엔지니어들을 강간해서 잉태시키는 게 이유가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괴생명체의 본능으로서 보일 뿐이지. 생명의 음. 본능이죠. 그냥 번식을 위함이죠. 그쵸? 어,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음. 다르게 말하는 거로 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번식을 위함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들이 인간을 만든 건 그냥 단순히 번식의 이유일 수도 있어요. 생명 그 생명의 어떤 번식을 위해서 그냥 아주 단순한 이유일 수 있죠. 근데 뭔가 거창한 이유를 우리 자꾸 이렇게 쫓으려고 하죠. 어. 음, 근데 저는 승욱님이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 집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저도 좀 찾아봤는데 재밌는 가설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양양님이 너무 지금 이유가 필요 없는 영화인데 사람들이 이유를 쫓는다 그래서 굉장히 민망해졌네요. 아니 그 하지만 이유에 대해서 맞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도 있고 실제로 시나리오에서 그런 이유가 음, 있었다고 하죠.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좀 그래도 흥미로웠던 가설 중에 하나를 찾아봤는데 이제 이 조물주인 거죠, 엔지니어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란 종족을 이제 첫 오프닝 시퀀스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프로메테우스인 거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가져다 주고 자기는 맨날 이제 계속 독수리의 심장을 쪼여 먹히게 되잖아요. 한 것처럼 그 사람은 그 처음 엔지니어가 자기를 희생해서 그 검은 물을 마시고 이제 인간이란 종족을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란 종족이 너무 어, 서로 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폭력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후의 시도가 예수였다라는 가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였는데 이 폭력적인 이 인간이라는 집단체가 예수를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심판을 내려야겠다 하고 이제 그 LV 223 맞죠? 233인가? 네. 223. 223 맞아요. 223에서 이제 그런 화학 무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생물학 무기를 만들다가 유출 사고로 이제 그 친구들이 거기 이제 엔지니어만 남고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유출 사고로 인해 그런 결말을 맞았는데 어, 이 사람이 혼자 살아남았던 엔지니어가 눈을 떴는데 자기가 결국 자기네들 집단이 이 폭력성 때문에 얘네를 멸종시켜야겠다 했던 인간들이 기술 폭발로 인해서 자기가 깨어났더니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다 막 데이비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고 다 이렇게 내려친 다음에 빨리 이 작업을 재개하러 지구로 가야겠다 하고 가는 내용이다라는 가설이 있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음. 이유를 갈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고급 요리네요. 아니 그니까요. 저는 그거를 저도 똑같이 봤는데 그게 뭐 시나리오 단계에서 들어갔다가 빠졌다는 맞아, 얘기를 맞아. 읽었어요. 어. 근데 초반부에 맞아 그런 저는 거. 음 응.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뭐 그게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시나리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유를 설정하는 건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작가들이. 근데
보통 그런 이유를 세팅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 봐요.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거를 선택해가지고, 아, 이 일은, 이 사건은 이 앞에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거야라는 논리를 스스로 좀 만들어 놓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영화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결국엔 편집을 통해서 걷어내는 거고, 결국엔 완성본의 결과 유무에 따라서 그 영화가 결정되는 거지, 시나리오에서 그것을 넣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영화에 반영이 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뭔가 음, 비하인드로 즐길 만한 음, 거리지, 뭔가 그것이 진짜 영화에 우리가 이렇게 영화의 세계관에 들어가서 진짜 그러한 이유야라고 단정 짓는 것은 오히려 이 영화의 어떤 신비감 혹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주제라든지 힘을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렇대요. 난 오히려 그게 약간 블랭크로 두는 게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쵸? 근데 나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 어, 스- 어, 생각보다 그 재밌다. 이유를 알려고 그러니까 아는 게 더 만족스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음. 그러니까 이게 정사가 아니더라도 이걸 찾아보는 것 또한 재미인 것 같아요. 이러지 음, 않았을까? 저런 생각도 있구나. 이게 재밌어서 사실은 블랭크로 둔다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걸 찾아보는 게 뭐 약간 제2의 재미, 다른 컨텐츠가 될 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 이 음, 부분 어떻게 생각했어? 그리고 이 뒤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하는 거에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재미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맞아. 들어요. 음, 그런 재미도 물론 있고, 그게 이렇게 팬들이 이렇게 그 영화를 가지고 재밌게 노는 방법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근데 저도 근데 나는 어, 예, 예. 저도 근데 나는 저도 그 설명이, 예, 양양님이 즐기는 거를 더 선호하긴 해요. 저도 응, 양양님 응, 응. 예. 방식을. 근데 나는 그 설명을 들으면은 나는 오히려 더 짜치는 것 같아. 나는 내게 안 생겨서. 인간들이 더 이렇게 폭력적이 돼서 그걸 심판하려고 보냈다?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짜치고 이상한 것 같아. 음, 나는 이걸 정사로 믿는 어, 거보다 이거를 이제 이 얘기 재밌네? 그럼 다른 갈래도 있을까? 이런 방식이 너무 재밌어요. 그 음, 상상력에 음, 나래를 펼쳐가는 게 음. 재밌다.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러한 어떤 이해하려고 하는 욕망 자체가 이게 우리가 줄곧 얘기하고 있는 쇼 박사와 닮아 있다. 모순적이잖아요, 쇼 박사. 이거 다 이렇게 다 이거 헛짓거리고 자기들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고, 인류의 기원 따위는 거창한 건 그런 거 없는 걸 알면서도 또 해답을 구하러 가듯이, 그 모습이 음, 이걸 보고 이유를 찾는 관객들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인터넷 한번 음, 기재해 주시죠. 뭘 뭘요? 기재해? 인터넷상의 쇼 박사들에게 고함. 아, 오케이. 너희들의 너희들의 그 이유를 갈망하는 행동들이 프로메테우스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너무, 아니야, 네. 뭔 소리야. 개인의 의견이라고 아니, 달아두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본 그런 음, 감상이 그렇다는 거고, 저도 음, 비슷해요. 음, 각자 뭐 영화를 즐기는 방식은 다 다른 거죠. 음,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보면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옛날에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커버넌트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근데 모두가 사실 그랬는데. 커버넌트를 보고 나서 딱히 더 그렇게 모호해. 내 궁금증을 막 해결해 주지도 않았고, 음, 뭐 좀 이 이야기에 대한 증거들, 그러니까 이 신화에 대한 어떤 음, 비하인드들이 더 나오긴 하지만 그게 충족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3편이 나온다고 해서 3편이 나와서 인류의 기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나는 그 기원을 듣고 더 이렇게 좀 이럴 것 음. 같아. 그러니까 음, 커버넌트는 그럴싸한 너무 에일리언의 세계관의 것들을 알아야지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음, 프로메테우스는 몰라도 사실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음, 이방인들이 개척지에 가서 겪게 되는 위기와 모험 탈출 같은 건데 커버넌트는 사실 좀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게 조금 더 많아가지고 즐기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이야기. 네. 그래서 쇼가 이제 마지막 음성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네. 그들의 엔지니어의 행성으로 가게 되면서 마지막에 엔지니어의 몸에서 태어나는 뉴 타입의 제노모프를 보면서 영화가 끝이 영화가 나죠. 끝이 납니다. 우리는 과연 3편을 볼 수 있을지. 에일리언 어스가 흥행하게 되면은 3편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까지 음. 건강하게 계셨으면 좋겠어. 너무 보고 싶어요. 아니 저는 커버넌트 끝날 때 지금 노래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노래 있잖아요. West Take me Virginia Mountain home, take me Mama. home. 그 계속 어쨌든 그 친구가 조물주가 됨으로써 그러니까 그 알들을 막 키우고 이제 가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Take Me Home 하는데 와, 난 3편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안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그렇다 저는 어쨌든. 참 이 스콧 할아버지가 90세를 넘기기 전에 뭔가 3편에 대한 좀 기미를 좀 해주면은 참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시나리오 그렇습니다. 같은 건 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을 것 있어요. 뭐 같아요. 아이디어도 뭐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그것을 음. 실현시킬 제작자가 나타나지 않은 거겠죠. 음.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영화로. 안 돼요 아직. 저거 네. 말하고 끝내야 돼요. 팩트 뭐. 체크. ASLR 팩트 체크 알려주시고 아, 끝내세요. 그걸 안 했네. 어, 컵박사. 쏘리. 프로메테우스 총 117분. 이거는 117분. 이제 첫 오프닝 쇼트가 시작된 거하고 마지막 암전까지의 길이를 센 거예요. 117분에 총 컷수 몇 컷수 정도 사용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모르겠어요. 2,500컷이요. 감이 안. 신혜님은 저는 높여보겠습니다. 3,000? 3000 언더, 2500 언더, 2100 컷. 오. 그럼 2,100 뭐요? 2100 컷. 아. 2100. 그러면은 예상하기로 오. 한 컷당 사용된 평균 쇼트 길이 ASL은 몇 초일까요? 대충. 저는 처음에는 적어도 4.5초 정도에서 5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3.3. 3.3? 나 지금 정답. 계산 켰어. 계산기 켰어. 정답. 3.34초. 씨. 뭐야, 계산기 맥혀. 3.3초? 3.34초.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1초 생각보다, 정도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저는 1, 2초 정도. 생각보다 컷수가 더 많진 않네요. 난 한 2,500, 3,000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좀 여담으로 아까 못했던 말이 할로웨이가 갑자기 죽은 이유에 대해서 아까 들으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할로웨이의 입장이 할로웨이가 페이스허거랑 같은 거잖아요. 임신시키고. 근데 페이스허거는 임신시키면은 자기의 목적을 다해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로웨이도 그냥 바로 죽게 한 게 아닌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닐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다고요. 지금 1시간 동안, 지금 2시간 동안 떠들어서 지쳤어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이 컵박사의 얘기 다음에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자, 프로메테우스 얘기는 저희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영화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넌트를 수고하셨습니다. 할지 아예 딴 데로 갈지. 우리 공부만 그만하자. 힘들어. 좋습니다. 다음 영화로 네, 저희 좋은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